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혁신투자 부욕투 디잡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3기 신도시 완벽 분석 시리즈 두 번째 편으로 계양 신도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3기 신도시에서 남양주 왕숙지구, 그 다음에 하남 교산지구, 그리고 이 인천 계양지구 기본구상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었는데 아직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중이라서 많은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내용이 지금은 부실하지만 앞으로 계속 정보가 나오면 보충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양신도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양신도시 입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양신도시가 바로 여기에요. 위치는 다들 아실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서울이에요, 서울. 바로 옆에 마곡이랑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이거 외곽순환도로,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가는 공항고속도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냥 딱 서울, 강서구 끝에 서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계양신도시가 지구명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입니다. 테크노밸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뭔가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아, 일자리 창출하는 그 무언가가 들어오겠구나,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그런 느낌이 딱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추가로 부천 대장신도시가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 계양신도시랑 대장신도시는 같이 갑니다.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계양신도시 동쪽으로 수변이 딱 굴포천이 딱 흐르죠. 그러면 이 계양신도시 내에서도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남동향으로 이 수변공원 조망이 나오는 것들이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 김포국제공항이랑 딱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 비행기 이착륙 시 소음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 계산동에 모 아파트에 또 저랑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종종 가거든요. 근데 저는 가면은 이 비행기 소음이 저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여기 갔어요. 근데 자주는 아니고 가끔 가는데 비행기 소음 그런 거를 못 느꼈거든요. 제가 좀 둔감해서 그런가? 어쨌든 이 비행기 소음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둔감한 사람은 못 느끼겠고, 민감한 사람은 느낄 수도 있겠고, 개인차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추가로 여기서 제가 검단신도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검단신도시예요. 계양신도시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 검단신도시가 있는데, 검단신도시가 계양신도시보다 서울에서 좀 멀어서 여기가 좀 위치가 안 좋다, 별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또 정답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계양신도시 내에 굵직굵직한 또 지하철, 광역 교통, 철도 호재가 있잖아요. 그게 차근차근 잘 되면은 계양신도시 못지않게 검단신도시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인천 검단신도시 1단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부터 2단계, 3단계 계속 개발을 하면서 아파트도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끝나야지 좀 주택 가격 상승에 탄력을 받는데, 이게 다 분양이 끝날 시점에 또 계양신도시가 분양이 들어갑니다. 그건 계속 물량이 치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상승의 탄력을 받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 중장기적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양신도시 내부를 좀 자세히 봐야겠죠. 계양신도시 자세 설명드리기 전에 인천광역시 인구수 변화 추이와 매매 가격, 주택가격 추이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인구수 변화 추이인데 2008년도부터 최근까지 인구가 270만 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95만 명, 거의 3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다, 점점 계속 늘어났다, 이거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다른 광역시는 지금 인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출산율도 문제고, 어쨌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만 유일하게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인구 증감률은 2010년도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당분간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송도 신도시도 있고 청라, 루원시티, 검단 신도시,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양 신도시까지 앞으로 계속 당분간은 인천광역시 인구는 증가를 할 거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택가격도 또 상승을 하겠죠. 이게 이제 매매 추이인데 2010년도부터 최근까지 2020년도 자료예요. 이걸 보시면 매매 가격이 2013년 이때부터 조금씩 올라가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시장 강도라고 있습니다. 시장 강도. 이게 그 어디 있어? 시장 강도. 이게 녹색깔이 시장 강도인데, 이게 뭐냐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체결 강도라고 하거든요. 체결 강도라고 하는데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이 오버돼. 그래서 강도가 뭐 101, 102, 10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100을 오버하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도 우위 시장일 때가 딱 여기 이때 있었죠. 15년도 하반기 이때 있었고, 그 다음에 강도 시장 강도 조금씩 줄어들다가 바닥치고 2019년 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매도 우위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쏠린 현상이 2019년 하반기 때부터 일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거래량, 이게 또 거래량이에요. 이게 거래량인데 최근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조금 잠잠한데 줄어들었는데, 여하튼 2019년도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시장 강도도 올라가고 매매 가격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모습, 이게 현재 인천 주택시장 매매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객관적인 수치예요. 이런 분위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계양신도시들 또 공부하면 재밌잖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계양신도시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 명칭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든지 타이틀이 중요한데 테크노밸리를 붙였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이게 테크노밸리를 붙인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계양신도시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빠르게 지구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윤곽에 나왔는데, 면적이 한 100만 평 정도? 그 정도 됩니다. 100만 평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냐, 다들 여의도 아시잖아요. 여의도가 90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양신도시는 여의도보다 조금 더 크다, 조금 약간 더 크다, 뭐 그렇게 그런 사이즈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유일하게 광역 그 철도 계획이 없는 게 이 계양신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무게감이 떨어져. 임팩트가 떨어집니다. 대신 이 지하철 대신에 이 SBRT가 이렇게 들어서거든요. BRT 업그레이드 버전이 SBRT인데, 어쨌든 여기 지하철 계획은 뭐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계양신도시에. 뭐 예전에는 서울 2호선 뭐 청라 얘기도 있었잖아요. 서울 2호선은 청라까지 가는데 이 계양신도시를 경유하자 뭐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현실성이 없고 결국엔 무산이 됐습니다. 어쨌든 SBRT 이거 하나로 가야 되는데, SBRT가 그래도 기존 그 지하철이랑 접근성은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SBRT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올해 그 SBRT 첫 선을 보인 데가 세종시거든요. 세종시 영상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거 보시고 추가로 제가 설명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기존 BR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켜 이른바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SBRT가 국내 최초로 세종시에 도입됩니다. 차량이 멈춤 없이 운행하고 요금도 지하철처럼 미리 내 정시성을 갖도록 한 게 특징인데요. 이에 맞춰 연말까지 국내 최초의 굴절버스 12대를 도입해 운행할 예정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BRT 전용 차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은 일반 버스인데다 신호에 걸리면 멈춰야 합니다. 최첨단 도심 간선망인 BRT지만 실제로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에 불과한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등 전국 5곳에서 기존 BRT를 지하철 수준으로 끌어올린 SBRT를 도입하기로 하고 가장 먼저 세종에서 선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RT의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신호 처리 시스템. 세종시 BRT의 경우 터널과 고가 등 전용 차로를 달리다 일반 도로에서 신호에 걸리면 멈춰야 하는데,
이때 자동으로 신호를 우선 처리해 BRT가 멈춤 없이 통과하도록 한 겁니다. 세종시 BRT 정류장입니다. 앞으로 세종시 전역에 이 같은 전용 정류장이 모두 도입되며 지하철처럼 사전에 요금을 지불한 뒤 승차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신호에 걸리지 않고 승차 요금도 미리 내니 출도착 정시성이 확보되는 건 당연한 일. SBRT의 평균 도심 속도는 35km로 예상됩니다. 냉난방을 갖춘 실내형 정류장도 도입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세종시의 경우 BRT법이 규정한 도로 환경을 갖춘 유일한 곳이어서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뉴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지하철보다는 임팩트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앞으로 보실 그 화면에 이 자료가 이 계양신도시 기본 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당선작인데 이 자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토대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됩니다. 얼마 전에 이걸 토대로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의미는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SBRT가 어떻게 들어서는지 알아봐야겠는데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작품들도 다 봤어요. 최우수작이라든지 우수작들 다 봤는데 뭐 그 다른 작품들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다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 가운데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메인입니다. 이게 센터예요. 아무래도 인천 1호선 박총역, 여기 박춘용이거든요. 박총역과 바로 옆에 부천 대장지구와의 연계성도 고려하다 보니까 이곳을 중심으로 공간 구조를 설계한 듯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편의, 문화, 뭐 교통 이런 게 다 집중된 계양신도시의 중심 지역이 바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SBRT 정거장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들어섭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행자 동선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주 보행자 동선이 가로입니다. 여기 진한 색깔 가로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다리가 놓여 있죠. 이걸 봐도 옆에 바로 부천 이제 대장신도시가 있잖아요. 이거의 연계성을 고려한 그런 동선 설계, 공간 구조 설계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입체적인 그림을 보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센터입니다. 센터. 계양신도시 가장 중심. 멋있습니다. 그림은 항상 멋있어. 여기서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게 SBRT예요. SBRT. 이게 SBRT인데 뭔가 전용 차로를 이렇게 깔아봤잖아요. 예, 전용 차로. 딱 보시면 여기가 자동차 도로 같고 자동차 도로. 그다음에 여기가 보행자 도로 같고 보행자 도로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따로 있어요. 뭔가 따로 놀아. 이게 SBRT 전용 차로입니다. 예,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예, 또 다른 그림 보시게 되면 이게 입체적으로 뭐랄까 수직적 입체적으로 이게 공간 구조를 설계해놨습니다. 여기가 중심. 여기서 아까 저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바로 BRT 전용 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진짜. 예산이 되려나? 예, 이게 또 센터가 이렇게 좀 그림이 좀 쉽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성장 중심의 입체 도시 그 다음에 입체 공간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공간을 설계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SBRT 라인이 전용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새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고 복화환승 센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예, 그림은 이렇게 좋아요. 건축물의 용도 배분계 뭐 도시지원시설 뭐 있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과연 추진이 될까요? 예, 예산이 될까? 항상 밑그림은 좋아. 이게 그림은 잘 그려놔요. 그러니까 항상 그림 잘 그려놓은 거를 또 당선작으로 선정이 돼. 근데 과연 이게 되냐 이거지. 지금 이렇게 좀 과하게 좀 플랜을 짜놓고 나서 추진이 예산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된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세종시처럼 그냥 기존 그냥 도로에다가 SBRT의 뭔가 편의성을 좀 접목시켜가지고 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게 좀 현실성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과연 이런 마스터 플랜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거대로 계획이 정말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될까? 좀 약간 좀 의구심을 강하게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죠. 아주 정말 뽀대다 멋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드릴게, 이 계양 신도시는 자족용지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 토지 이용 계획도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보라색 이런 것들이 자족용지 시설이거든요. 예, 그리고 노란 색깔 이런 것들이 아파트, 공동주택, 뭐 단독주택, 뭐 주택건설 용지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보게 되면 거의 5대5입니다. 5대5. 이런 뭐 녹지라든지 공공시설 뭐 이런 거 빼고 거의 5대5로, 예, 주택이랑 자족시설이랑 5대5 비율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자족 비율이 높다. 예, 그러니까 자족 도시다. 예, 테크노밸리다.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되겠다. 뭐 이런 컨셉인데, 글쎄요, 이게 뭐 이것도 과연 잘 될지, 뭐 이 계양신도시 계획을 보게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클러스터, 미디어 콘텐츠, 뭐 ICT, 융합 콘텐츠, 스마트 제조 클러스터, 뭐 이렇게 아주 딱 구분되어 있는데, 뭐 이 그림은 좋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되냐 이거지.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판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좋은 기업들, 대기업들, 좋은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를 했냐면, 강남 테란로에서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로 다 끌어들였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세제 혜택을 일단 줬습니다. 세제 혜택을 줬고, 그 다음에 싸게 분양을 하면서 전매 제한을 묶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이 다 판교 신도시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양 신도시 바로 옆에 마곡지구가 있잖아요. 마곡지구.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도 좋은 기업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 자족 시설 용지를 그냥 아무한테나 막 팔았어. 땅 장사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자본을 가진 돈 많은 시행사가 그 땅을 자족 시설 용지를 분양받아서 또 아무한테나 그냥 막 분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분양받은 사람이 나중에 월세를 놓잖아요. 뭔가 기업을 입주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월세 주는 그런 뭐 아무한테나 그냥 막 월세를 줬단 말이에요. 지금 뭐 공실인데도 상당히 많아요. 예, 너무 이 업무 시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는 좋은데, 뭐랄까, 좋은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당근을 주면서 미래 혁신적인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 그게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양 신도시가 공안 옆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에 걸려버립니다. 고층 건물에 못 들어가요. 15층 이하, 다 15층 이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평적으로 공간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수평적 공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면적에 손을 대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뭐랄까, 그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예, 그리고 약간 단조로운 건물들이 건축될 수밖에 없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고층 건물이 올라와서 뭔가 이 도시의 상징적인 그런 건물이 있어야지 좀 멋있거든요. 송도 보세요, 송도처럼. 예, 이게 송도가 가서 보시면 정말 고층 건물이 질비하고 뭐 의리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송도 같은 신도시가 강남 뭐 서울에 딱 붙어있다 그러면 정말 강남 집값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가서 보시면 진짜 뽀듯합니다. 정말 좋아요. 여하튼 이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층 건물이 없다 보니까 뭐 벌써부터 한계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상징성이 없어. 예, 다 15층 이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좀 단조로울 것 같아. 그런 좀 단점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 계양 신도시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민간 분양 물량이 5,000세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 5,000세대도 안 돼, 민간 분양이. 이 3기 신도시들이 공공주택 특별법 이걸 따르거든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공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3기 신도시가 왜 만들어졌어요? 서울 집값을 위해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계양 신도시가 서울 서남권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지정된 곳인데 민간 분양 물량이 고작 5,000세대도 안 된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이런 거 진짜 보면은 진짜 한숨만 나와. 그냥 딱 탁상 행정. 예. 그래서 이게 민간 분양 물량이 뭐 5,000세도 안 되면 정말 적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부천 대장 신도시가 지정된 것 같기도 해요. 예. 여하튼 좀 민간 분양 물량이 많아져야지만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건데,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5,000세대도 안 된다는 거, 이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청약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도시 투자 전문가인 제가 이 계양
계양 신도시 투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뭐 이제부터 그거를 좀 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이 계양신도시 주변이라든지 안쪽을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시점에서는 계양신도시 안쪽 여기는 투자를 못 하고요. 인근의 박총역 부근의 뭐 구축 매매라든지 작전역 인근의 작전 1구역 재개발, 그다음에 작전 현대, 그다음에 분양했던 계양 이편한 세상 이렇게 분양권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인근에 토지 같은 거, 토지 같은 것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 여기 그 계양구 인천 내에서도 시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좀 지역이 좀 많이 낙후되어 있고, 여기 지금 최근 자료거든요. 최근 자료 보시게 된다 그러면 보시면 계양구가 3.3제곱미터당 평당 1000만원, 1100만원이 약간 못 됩니다. 1100만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낮다는 거, 시세가. 이게 한 5년에서 10년 된 아파트 기준으로 시세를 제가 분석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 서울 접근성이라는 위치를 따졌을 때. 그래서 이 계양신도시 인근에 구축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구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계양신도시가 딱 이제 아파트 분양할 시점에는 아파트 청약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청약 준비는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아파트 청약 준비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제가 지역 하나하나 분석이 끝난 다음에 아파트 청약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지금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청약 후에 이주야 택지 같은 것도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계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계양신도시 지구 내에 다 논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자 택지 대상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상가 주택 투자도 초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자족 용지가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 인구를 흡수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수익형으로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족 용지 내에 분양하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나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고 투자를 좀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비즈니스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회사원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뭐 이런 것들은 청약 통장 없이 소액 신청금만 가지고 신청해서 당첨되자마자 바로 대기 매수자에게 매매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단기 투자를 좀 추천을 합니다. 단기 투자를. 여러분, 근데 물론 다 수익 보는 게 아니에요. 단기 투자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중심권, 아까 말씀드린 거 중심권, 이런 중심권, 중심권에 들어서는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거, 아니면 이런 수변 라인 쪽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지. 엄한 곳 이렇게 빠져 있는 거, 엄한 곳에 투자하면 평생 물릴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제가 찍어드린 것만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데에서 막 뭐라고 해도 여기 좋다, 뭐 여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다 무시하세요. 무조건 센터, 여기 계양신도시는 센터 아니면 수변라인 쪽, 이쪽만 공략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양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정보가 계속 나오는 대로 제가 보충해서 누구보다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부역투 디잡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